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이 한번 들이대는 하미남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이댈 대상은 이제 하남시 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4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하남 갑에서 당선되신 추미애 후보께서 아니죠. 그 당선자께서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회까지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야 뭐 하남이니까요. 하미남이니까 하남의 시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의회 의장은 어떻게 뽑느냐? 이게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규칙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불문화된 룰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명문화돼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9대 하남시의회 시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장입니다. 시의원입니다. 그럼 강성삼 시의장이 어떻게 선출이 됐느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들 선거가 있었겠죠. 3개의 선거구에서 9명의 시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비례대표 한 명 포함해가지고 10명이 시의원이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시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명문화된 룰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이걸 뽑았을까 뭐 추정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시의장은 다수석을 가진 정당에서 나오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든지 또는 뭐 민주당이 더 많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게 원칙이었지만 첫 번째 5대 5니까요. 시의장을 어디서 뽑아야 될지 애매한 거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럼 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전 후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는 니네 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우리 당이 하겠다. 이렇게 합의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아니죠.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 조건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몇 선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기 추미애 당선자가 6선이니까 뭐 조정식 의장과 다수석에 6선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듯이 선수가 중요한 거죠. 다수당이 없으니까 선수가 중요하니까 선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초선이었고요. 최선이었고 3선이 2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강성삼 시의원이었겠죠. 강성삼 의장. 근데 이제 강성삼 의장은 온전하게 3선은 아니고요.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2.5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선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국민의힘에서는 박진희 시의원이 3선이었습니다. 맨 처음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지역구에서 2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3선이다. 나는 오로지 3선이다. 그렇게 됐고 재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병영 의원이 재선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어야지 되는 게 낫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2.5선도 3선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선끼리 뭐 하는데 3선끼리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의장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뭐냐고 성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녀 여자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3선인 강성삼 의장이 먼저 하자. 그리고 부의장은 3선이지만 그 나이가 좀 어린 박진희 시의원이 부의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의장을
뽑아야 되겠죠. 그 뽑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소들을 남긴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면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태까지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다시 그 10명이 모여서 상황이 합의가 됐을 때 제가 볼 땐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하반기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100%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99%라고 봐야 되나요? 거의 그 전반기에는 5대 5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5명 중에 1명이 하게 되는데 선수도 또 따지면 압도적으로 박진희 시의원께서 3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박진희 시의원이 된다. 이게 시의장이 된다. 그리고 부의장은 뭐 누가 할지는 민주당에서 뽑아서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중에 그 5명의 시의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다른 후보가 나도 한번 시의장에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의정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시의장이 될 자격이 있겠다. 나는 뭐 이렇게 되겠다. 그 중에 그 눈에 띄는 인물은 한 명이 있으시죠. 금강현 시의원이십니다. 그 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나름대로 시정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경력이 좀 화려하죠. 그 시의원으로서는 짧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남시청에서 20여 년 근무를 하셨고 마지막에 권익위까지 가셔서 정년 또는 거의 근무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시의원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나이로 따져도 제가 알기로는 1962년생이시니까 60이 넘으셨죠. 박진희 시의원보다 나이도 꽤 많으시고 내가 시의원으로서의 선수는 딸리지만 다른 경력에서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3의 또 다른 인물이 그렇게 한번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 5명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5분이 합의에 이른다면 그분이 의장이 되겠죠. 둘 중에 한 분이 됐든 셋 중에 한 분이 결정이 되면 될 것 같은데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아미남으로서 하남시를 짧게 쭉 봤을 때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합의에 이르러서 한 명을 시의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일단 단일화돼서 되는 방법. 당연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선수가 많은 박진희 시의원이 의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내가 한번 누가 한번 더 복수로 그 5명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을 때 5명 내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한 명이 된다면 당연히 의장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10명이 투표를 하거나 10명이 합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이 뭐 높다 낮다 이걸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국민의힘 5명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하남시의회 의장을 결정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다. 5이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시의장으로 한 분을 선출하지 못해서 10명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당이 아닌 민주당이 가장 협조적이거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시의원께서 시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장의 임기는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시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강화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의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할 것이다. 두 번째, 국민의힘 내에서 단독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뭐 당연히 되시겠죠. 합의가 된다면. 근데 단독 후보가 아니라 후보가 여러 명이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결정하는 후보가 의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 시의원들 내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한다면 전체 시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선호하는 시의원이 시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시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또는 도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 누가 야 쟤는 안 되니까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번 시의장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그 9대 하반기 하남시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대해서 하민남 신윤석이 한번 들이대봤습니다. 이상입니다.